그런 경우에 이제 망치로 한번 툭 치면 빵꾸가 뽕 나죠. 망치 자국이 그대로 나는. 이렇게 오늘 세미나 준비를 해주신 좋은건축의 이용식 대표님 소개해드리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궂은 날씨에도 먼 길 마다 않고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오셨으니까 저희가 알찬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나눠드린 자료는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2015년 자료를 나눠드린 이유는 쭉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주분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2015년에 나온 그 자료인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뭐 뽑아서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뭐 기초, 자재, 골조, 난방 이 4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기초공사는 건축주와 협의에 이루어진다. 이 동결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결심도라는 게 땅을 파서 영도가 되는 지점까지 파는 게 동결심도예요. 근데 이 동결심도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80년도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동결심도 자료예요. 지역에 따라 또 굉장히 차이가 커요. 뭐 햇볕이 잘 드는 지역, 햇빛이 잘 안 드는 지역,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과 많이 안 부는 지역,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초 토파기의 기준은 땅의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지역은 딱 갔는데 땅을 한 1m 성토를 해놨어요. 근데 그 동결심도 지역은 60에서 70, 60cm에서 70cm다. 60cm, 70cm 파는 게 아니라 그 성토한 땅 그 이하 원 땅까지 파서 기초 토파기를 해야겠죠. 또 요 단지에 이루어지는 요 바로 위에 있는 집에 따지면은 한 30cm 팠는데 다 안반인 거예요. 뭐 브레카로 아무리 파도 하루 종일 파도 파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안반이니까. 왜 그 집안 자체가 그만큼 튼튼하니까 이미. 그래서 모든 이런 건축 기조 그 동결심토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뭐 얼마큼 파냐 굉장히 인터넷상의 논란도 많고 실제 건축주분들도 얼마큼 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어떤 그 땅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땅에 대한 단단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OSB라는 걸 OSB에 대한 뭐 사전적 의미라고 처음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SB란 손가락 2개 정도 크기의 나무 입자를 방수성 수지와 함께 압착하여 만든 인공 판재로 강도와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제품. 강도와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어떤 그 SNS의 자료를 보니까 OSB가 절대 쓰면 안 되는 자료, 뭐 어떤 뭐 굉장히 폄하하는 글들이 좀 있고 뭐 폄하하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목조주택 아니 전 세계의 목조주택을 폄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OSB만큼 효율성 가성비가 좋은 자재가 없거든요. 그리고 OSB는 2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용 합판으로 쓰는 11.1mm, 지금 요 벽체에도 11.1mm 쪽 OSB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TNG 합판 18.3mm, 지금 천장에 보이시는 요 합판이 18.3mm TNG 합판, 바닥용으로 쓰는 그런 합판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재, 여기 보시는 이 구조재가 이 바닥, 요 우마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받침으로 만드는 게 저희가 1월 달에 만들었어요. 1월 달에 현장에서 계속 굴러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뭐 13개 현장을 막 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튼튼해요,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OSB는 다릅니다. 약 한 3일 정도 뭐 비에 노출이 되고 습기에 노출이 되면 이제 곰팡이가 씁니다. 그 곰팡이가 저렇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OSB라는 게 손가락 2개 정도 크기의 나무 입자를 방수성 수지와 함께 압착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압착하여 만든 것들이 비에 노출되고 습기에 노출돼 부풀어 일어나죠. 이 OSB 11.1mm OSB가 18.3mm TNG 합판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실제로 더 두꺼워져서 뭐 30mm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망치로 한번 툭 치면 빵꾸가 뽕 나죠. 망치 자국이 그대로 나는. 실제로 저렇게 곰팡이가 많이 쓸고, 곰팡이가 많이 쓸면 이렇게 버섯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찌면 이 현장에서 이 버섯을 확인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저 시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쳐놨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OSB 관리는 습기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끔, 비에 노출이 안 되게끔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들 구조제는 만약에 뭐 비를 한번 맞았다, 그래도 그냥 일정 시간 말려주면 제 기능을 그대로 다 발휘를 하는데, OSB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조, 처음 이제 앙카 작업을 하죠. 골조를 올리면 바닥에 앙카 작업을 하는데, 한국 디자인 스탠다드 뭐 한국 기준에는 앙카 종류에 상관없이 간격 규격만 있어요. 뭐 현장마다 뭐 어떤 앙카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죠. 앙카 종류는 보통 일반 목조주택에 쓰는 앙카는 L앙카와 세트앙카, 케미칼 앙카 이렇게 세 가지를 써요. 그 앙카에 박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앙카는 뭐 230mm 이상의 앙카에 바닥 기초면에 최소 7인치 180mm 이상, 그리고 23cm 이상의 앙카를 써야 되고, 두께는 12mm 이상, 간격은 1800mm 이내에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L앙카를 쓰는 게 좋냐면 180mm 이상 뚫으라고 하잖아요. 위에 구조목을 하나 넣고 180mm를 뚫으려면 220mm가 되죠. 220mm를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하다 보면, 뚫다 보면 철근에 걸려요. 밑에 180mm 이내에 무조건 철근이 있겠죠. 그 철근에 걸려서 뭐 제가 뚫다 보면 뭐 10cm도 뚫고 7cm도 뚫고 6cm, 이 정도면 돼, 6cm도 뚫고 그래요. 시공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공자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 때문에 L앙카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벽에는 다 L앙카를 쓸 수가 있죠. 외벽에 다 콘크리트 타설 해놓고 L앙카 다 할 수 있는데, 내벽에는 L앙카가 또 안 되죠. 그 라인을 저희가 실을 띄워서 그 라인을 다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벽에는 뭐 세트 앙카나 뭐 케미칼 앙카를 써야 되고요. 뭐 케미칼 앙카, 세트 앙카 쓸 때 뭐가 더 좋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뭐 케미칼 앙카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그 반문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튼튼하고 케미칼 앙카도요. 그 케미칼 앙카가 뭐 빼보면 앙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깨질 정도로 그에 대한 결속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요 도면은 요 현장의 도면입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 요 가운데 부분, 요 실제 요 간격은 800mm입니다. 근데 저희 건축 기준에 보면 어떤 부재는 길이와 관계없이 양쪽에 2개의 앙카를 박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만 박았을 때 움직이겠죠. 양쪽에 2개를 박아서 바닥에다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앙카를 잘못 시공을, L앙카를 박을 때 잘못 시공해서 요 보이는 바와 요렇게 시공해 놨을 경우에 가운데 L앙카가 앙카를 못 치겠죠.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서 앙카를 시공하시면 조금 더 튼튼한 골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덮개,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는 아까 11.1mm OSB 합판을 전부 다 쳐요. 근데 이 합판을 칠 때도 그냥 쭉 라인을 맞춰 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장치기라고 하잖아요. 그 조적 싸놓은 거 많이 보셨죠? 벽돌 싸놓은 거 보시면 라인을 맞춰갖고 한 장 반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OSB 합판도 라인을 맞춰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장이 갔으면 반장을 갖고 가고, 그렇게 갔을 때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집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계급부가 있을 때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많잖아요. 그것도 그 라인에 맞춰서 딱 잘라서 치는 게 아니라 온장을 쳐놓고, 온장을 가지고 그 라인을 따든가, 온장을 쳐놓고 그 라인을 따든가,
그 OSB를 잘라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장으로 다 치고 한 장으로 치고 그 라인을 자르면 조금 더 튼튼한 집이 됩니다. 그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요 집에 대한 모델링이에요. 요 집은 지붕 마감재는 리얼 징크 0.5T를 사용하고요. 외벽에는 스타코 플렉스, 그리고 데크는 형광 데크. 그 앞에 일부분, 지금 거실 부분의 일부분 세라믹 사이딩 IQ 16mm 적용할 거고요. 그 위에 또 징크, 그리고 뭐 창호는 KCC 이중 창호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도어는 성우 스타게이트 제품을 썼어요. 내부 스펙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루는 LG 강마루 리얼 등급으로 쓰고요. 방문 몰딩은 영림이 써요. 그리고 도기 변기 타일은 직접 저희 도기 매장 가서 직접 고르시는 대로 저희가 다 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총 건축 면적은 한 36.5평 돼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다락방 면적이 한 1.4평, 2층 발코니 면적이 2평에서 한 39.9평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요거 시공하는 금액은 한 1억 6,500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가 딱 나갔네요. 딱 끝나니까. 지금까지 목조주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또 조금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것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조주택이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료를 실제 시공하시는 빌더분이나 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조차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우후죽순, 정확한 자료도 있고 또 부정확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또 그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나 한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각 부재나 구조나 이걸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주택이 절대 아니에요. 목조주택이라는 게 가성비를 기준으로 거의 만들어진 주택이에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주택 때문에 그 어떤 부재나 시공 방법이나 이런 정확한 이해도 없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